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하나씩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3회 연속 금리 동결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금리에 민감한 제약바이오 쪽인데도 오늘 좀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큰 틀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김민수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오늘 제약바이오의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관세 리스크 나면서 일제히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하루 만에 벗어났다.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다. 네. 오늘 그럼 빨간불이 많은 건 어떤 시선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빨간불은 좀 들어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 다 끝났다라고 해서 그건 아니다. 탄력받는 자리는 일단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뭐 지금 시장의 조정의 빌미가 아무래도 관세에 관련된 쪽들, 의약품 품목 관세 한 1, 2주 안에 보여주겠다라는 쪽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 좀 자리를 못 잡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가장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의약품 관세를 매긴다라고 네. 하게 되면 여구에서 미국으로 들어갈 때 세금을 그러니까 이제 관세를 물게 되겠죠. 그런 쪽에 대한 폭이 얼마인지 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세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에서 가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리고 또 그에 들어가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운영 비용까지 생각하게 되면 차라리 관세 받는 게 나은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확실성 자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시장의 변화는 일단 타격받는 쪽들은 아무래도 CMO 쪽들, 네. 이쪽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게다가 지금 미국 쪽에서 품목 쪽의 성과를 잘 내는 업체가 미국 쪽에서 앞으로 기대감이 높고 이쪽에서 잘 팔 거야 라고 했었던 대표적인 쪽들이 녹십자라든가 네. 또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 그리고 게다가 추가적으로 SK 바이오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신약 개발해서 미국에서 성과 내려고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도 이제 조만간 한 조 단위 쪽으로 매출이 나올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관세 맞게 되면 수익성이 확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이 아직까지는 불확실성 확대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게다가 뭐 금리 관련된 쪽들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이건 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쪽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제약바이오가 안 간 적도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어떤 이제 어떤 품목과 관련된 쪽에서 수출이 이어졌었을 때 상품과 관련된 쪽에 대한 관세는 뭐 잊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플랫폼 기술에 따른 라이센싱 아웃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관점들은 이게 그와 좀 동떨어진 모습들인데 오히려 주가가 안 간다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무겁고 못 간다라고 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연결을 시켜서 묵직한 종목들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쪽들도 많기 때문에 차라리 대표적인 게 뭐 알테오젠이겠죠. 네. 그런 쪽에 대한 종목들 최근에 나왔던 할로자인과의 어떤 뭐 소송 관련된 쪽들에 대한 여파가 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자신 있으면 알테오젠한테 소송을 걸어야지 왜 돌고 돌아서 머크한테 걸겠습니까? 그러면 약간 노이즈가 나왔을 때는 그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해석하는 시선도 맞을 수 있겠네요, 대표님. 그렇습니다. 기회는 기회인데 저희가 그러면 기회니까 이제 바이오주 지금부터 딱 저점에 되면 사서 네. 기다려보자라고 하기에는 다른 섹터들이 강해요. 강한 쪽이 좀 나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그러면 바이오주를 기회를 삼는 것보다 차라리 그러면 어느 정도 확인하고 움직일 때 대응하자라는 쪽으로 보고 오늘 같이 또 뜨거운 섹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쪽에서 먼저 같은 저희가 뭐 돈이 워렌 버핏만큼 많아서 매매하다가 뭐 은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전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정된 자산으로 매매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같이 강하고 좀 시장에서 부각받는 섹터 쪽으로 계속 보다가 이게 어느 정도 안정권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또다시 대응할 수 있게 딱 포지션 세팅 준비 완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강한 쪽에 시선을 두는 게 맞는 시장 분위기라는 점을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유난히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강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서 이 부분은 황 팀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뭐 호실적에 반응하는 쪽이 워낙 많은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7% 넘게 오르다가 윗꼬리가 길게 달린 상황 3% 정도의 오름세입니다.
앞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호실적이었고 그런데 주가 반응은 없었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폭발력을 그 호실 쪽에 비해서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약바이오 내에서 안전하게 실적을 가진 쪽에 대해서는 지금은 오히려 리스크가 크다라는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앞서서 김민수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지금 주도주라기보다 저는 네. 아직도 바이오는 해볼 만하다라는 입장을 견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날이죠. 그나마 저는 오늘 이 정도의 바이오의 반등 또는 이 정도 버텨준다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저는 강한 흐름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오늘 뭐 펩트론이라던가 또 ABL 바이오라던가 여전히 조금 아직까지는 추세 상승 구간에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추세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구간이라고 봐요. 다만 지금 다시 조선 어제 오후 들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조선이라던가 또 오전 내내 좋았던 피부 미용 뭐 이쪽까지 합친다라고 하면 수급이 일정 부분 같다라고 보고요. 관세에 대한 이슈가 사실 반도체 2차 전지에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오히려 반도체는 좀 해결해야 가진 구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의약품 쪽에서도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미 앞서서 반도체에 대한 걸로 우리가 이미 학습 효과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뿐이지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라이센스 아웃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와서 그랬을 뿐이지 좀 늦춰졌을 뿐이지 저는 뭐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언제든지 다시 시장 주도주로 올라올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조금 지금은 답답한 구간이다. 그냥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주식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적에 상관없이 계속 저항을 맞고 물량 소화를 해야 되는 과정들이에요. 특히나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약간 제조업의 영역에 있는 그런 구간들이라고 네. 하면 신약 개발로 인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이제 영업이익 실적들이 중요한 종목이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신약 개발 업체들, 희귀질환 업체들 그쪽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거의 뭐 주도력이 이 안에서 가장 뿜뿜 뿜어나오는 곳 한다면 팀장이 비만 키워드를 저희가 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오전에 쉬어가나 싶으면 오후에 다시 한번 불을 뿜고 이 종목 쉬어가나 싶으면 다른 종목 움직이고 오늘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권리락 효과가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다른 비만 키워드가 워낙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비만은 제약바이오와 뭐 성격이 그 안에서의 수급과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따로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비만 치료제 지금 뭐 해외에서도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레 제파운드 뭐 네. 이런 쪽은 계속 앞으로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라일레 제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장에 정식 제대로 출시도 안 돼 있는 그런 구간인데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는 구간들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만이 질병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시장 확대는 더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네. 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방감기를 줄여드는 기술이라던가 경구용을 만드는 기술이라던가 이런 기술들을 가진 업체들은 향후에도 좀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다만 언제든지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됩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비만 치료제 쪽은 매매도 사실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특히 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의를 필요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인벤티지랩하고 큐라티스는 묶어서들 많이 매매를 하시는데 네. 이런 쪽은 정말 주의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구간일 것 같고요. 일단은 펩트론부터 시작해서 비만 치료제로 같이 있는 종목들은 잘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펩트론 쪽 같은 경우는 괜찮다. 계속 나오는 이슈와 함께 어떻게 종목 움직이는지 계속 봐야 될 것 같네요. 저희 비만 치료제까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도 시작해서 미용 관련된 외형을 꾸미는 데 관련된 쪽이 강하다라는 점도 또 다른 특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뷰티 키워드로 더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기대감은 한 번 더 올라간 것인지 이걸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대표님 워낙 화장품 쪽에서는 실적 잘 나온다라는 기대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오늘 APR의 실적 나온 이후에 시장의 기대치가 또 한 번 올라갔습니까? 그러면서 상단의 룸도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정말 모든 분들이 이게 근데 다가 아니다. 더 기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APR이 네. 회사 실적 발표할 때 좀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회사예요. 아, 원래요? 원래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거에도 이거보다 더 좋을 텐데라고 하지만 되게 IR 톤도 되게 좀 보수적인 쪽으로 많이 이어오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한 거는 실적이 딱 찍히자마자 조금 좀
과거보다는 조금 강하게 얘기하네요. 그래도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오늘 IR 톤도 그런 네. 쪽에서 일단 발표했던 영업이익 1분기 실적이 한 540억 조금 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상이 한 400억대 넘어가게 되면 잘했을 것이다. 왜냐면 이번에 관세 관련된 쪽들도 있고 사재기 관련된 쪽에서 혹시나 만약에 선주문이 들어가서 영향을 끼쳤다고 하게 되면 잘하면 400억대 한 중반 정도까지 바라봤었는데 그걸 100억을 더 냈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최근에도 보셔서 아실 겁니다. 만약에 팝업 스토어를 열잖아요. 네. 일본이나 아니면 홍콩이나 이런 데 열면은 막 대기하는 줄이 쫙 길다고 맞아요. 했을 때 홍콩에서 인기 많았다고 뉴스 났었어요. 가보셨죠? 거기 집 앞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변화가 그대로 실적으로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지금 오늘 거의 한 28% 올라가다 보니까 시총이 3조 6천억까지 네.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1조 넘어갈 때 막 보던 회사가 이제 거의 이제 3배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당황스럽긴 한데 근데 잘 되는 회사는 당연히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부터는 체크해야 될 게 그러면 500억대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러면은 연간 한 2천억 원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한 곱하기 한 20배. 만약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네. 20배를 준다라고 하게 되면 4조대 정도까지는 성장하는 것과 그리고 또 거기다가 전혀 뭐 관세나 관련된 쪽에서 영향이 없이 좀 성장하고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4조 대는 그럼 무난하지 않을까 한쪽으로 바라봤을 때 게다가 또 회사의 톤은 지금은 상저하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더 좋아지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그게 지금 한꺼번에 시장에 반영되는 구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 또 따라가자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혹시 오늘 그동안에 갖고 오셨다가 이번 또 수익 많이 났네 그런 분들은 살짝 줄이셨다가 뭐 단기 또 눌림목대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보다는 일단 지금 5월 20일 날 21일인가요? 가게 되면은 또 국내에서 걸출한 스타가 하나 또 상장이 됩니다. 네. 그 회사가 날바. 상장 디- 이슈가 있군요. 정확하게 디알바라고 하는데 예, 디알바. 달바, 딸기 네. 바나나, 네. 달바. 예. 그러면은 APR이 지금까지는 새내기주 비교적 메리트도 있었잖아요. 뭐 네. 주의해야 될 사항도 동시에 있겠지만 그게 좀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일단 부가가 계속 받겠죠. 거의 이제 홈뷰티 그리고 또 화장품도 같이 겸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주도를 한다라는 쪽은 보여지는데 그때 또 스타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주도적인 입지는 좀 교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조단위 쪽에 홈 뷰티 디바이스 쪽에 종목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는 좀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일단 시장에 주도를 한다라고 보시고 흐름들 맞춰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용 기기 안에서의 모멘텀을 보세요. 아니면은 K뷰티로 키워서 화장품까지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확인된 쪽에서 무언가 승부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 실적을 발표 안 했는데 대기 모드에 있는 쪽이 오히려 단기로 접근하기에 괜찮을지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APR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좋게 실적 나올 만한 종목들 계속 접근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APR이 이제 선두적인 입장 쪽으로 그런 멀티플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종목들은 뭐 솔직히 이제 후발주자로 만약에 클래시스가 있다라고 네. 하게 되면 잠깐만 우리도 이 정도 좋은 실적 나올 텐데 그만큼의 멀티플 받는다고 하게 되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또 선수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게다가 그러면 조금 중요 업체진 뭐 원택 같은 경우도 우리 실적 좋을 텐데 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다 같이 맞춰지게 되면은 다 같은 섹터 업종 내에 멀티플 확장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계속 뭐 지금 그렇다고 해서 APR 지금 사가지고 뭐 10만 원 넘어간다고 이렇게 외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확장됐을 때 그리고 어차피 지금 분위기는 K뷰티에 대해서 지금 확인이 돼가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화장품 같은 경우나 미용기기 쪽도 일단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더 기반이 확대가 되기 시작하고 그런 여러 가지 기반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역시나 높아질 수밖에 없는 원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부터 임용 쪽들은 올해는 계속 꼭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이라고 해주셨어요. 아직 5월인데 계속 볼 수 있다라는 포인트에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 K뷰티 섹터에 대해서 황 팀장님과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황 팀장님 그 전에 저희 이 K뷰티 키워드에서 여러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종목을 꼽아주신 적이 여기서 원픽이 팀장님 유독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오늘도 가져와 주셔서 궁금해요. 네. 사실 전 팀장님이 보톡스 한다면 파마리서치 항상 우선적으로 두시는 줄 알았는데 네. 오늘은 다른 쪽입니다. 어느 포인트로 이 종목 보시는 건지 종목명부터 공개해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메디톡스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파마리서치는 이제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여전히 그러나 좋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40만 원 돌파했어요. 네. 예, 투자 경고를 달고서도 40만 원 돌파했는데요. 조금 이제 2주 정도의 이제 조금 약간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좀 예상을 했는데 오늘 APR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같이 동반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메디톡스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보톡스 대표 업체고요. 지금 사실 위고비부터 시작해서 네. 약간 이제 얼굴에 살이 빠지면 그거를 커버하기 위한 또 다른 시술들이 또 필요합니다. 탄력을 놓칠 수 맞습니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톡스나 파마리서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위고비상이라고 좀 있거든요. 달리기 많이 하면 얼굴에 지방 많이 빠져서 약간 피부가 처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위고비도 약간 그렇게 상이 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보완해 주려면 결국은 예뻐지려고 살을 뺐는데 얼굴이 좀 예뻐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그걸 보완하기 위한 무언가가 또 필요할 건데 그거를 제일 잘하는 업체들이 결국 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연휴 때 명동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명동에 가면 외국인들이 코로나 이전만큼이나 많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집계 나온 거 보면 명동에서 카드 소액백이 평년 대비 한 1.7배 이상 늘었고요. 네. 그다음에 1월에서 4월 달까지 한국인 입국 관광객이 550만 명이면 역대 최대치 나왔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와서 뭐 할까요? 와서 결국은 면세점 갔기 때문에 최근에 호텔신라가 흐름이 좋았고요. 최근에 파라다이스라든가 롯데관광개발 같은 카지노 업체들 다 좋았고요. 그리고 의료 관광으로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뭐 파마리서치의 리쥬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리하게 아직 팔리지 않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파마리서치 지금 신고가 전혀 무섭지 않다라는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좀 덜 갔던 메디톡스. 오늘 뭐 APR이 다 보여줬다고 봅니다. APR의 오늘 최대의 오늘 실적 발표 하이라이트는 OP 마진입니다. 영업이익이 20%가 넘었어요. 이런 부분들 지난번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 좀 엄청난 수익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의료기기는 K뷰티는 과거에 2013년, 14년도에 보여줬었던 첫 번째 한류랑은 아예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한번 고통을 겪고 나서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뭐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가의 끝은 잘 모르겠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맥주도 거품이 맛있고요. 주가도 거품이 맛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K뷰티는 전체적으로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길게 봐도 된다. 올해 내내 저의 이야기를 할 것 같네요. 메디톡스 원픽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 한 번 더 체크를 좀 받아봤고요. 오늘 좀 고민인 섹터로 이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사실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을 오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3위 열어주실까요? AI 반도체 수출 통제 철회 검토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황 팀장님 이어갈게요. 저희 트럼프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알겠는데 이 이슈에는 오전에만 반짝 그리고 왜 식은 건가요? 엔비디아 쪽의 수혜는 맞지만 우리로 보면 아직까지 큰 수혜라고는 볼 수가 없다.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뭐 반도체는 지금은 딱 중립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다행히 좋은 뉴스 나와서 이제 한번 좋은 기업들 이제 그리고 바닥에서 하락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기업들 이제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종목들이 확실히 몇 주 전보다는 변동성도 좋아졌고 바닥을 이제 쌍바닥도 만드는 종목들도 많고 하락 추세를 이제 극복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수급 자체가 워낙에 지금 말씀드렸던 주도주 위주로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수급들이 조금 매도가 나오면서 좀 퍼지는 그런 느낌이 나와야 반도체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싸게 사서 버티는 구간이라면 엉덩이 싸움하는 구간이라면 엉덩이 싸움하는 구간인데 지금은 반도체 비중을 굳이 높일 이유까지는 없다. 엉덩이 싸움 굳이 네. 하지 말자. 네, 굳이 하지 말자. 왜냐하면 지금 잘 가는 주식들 보면 여기서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더 올라간다고 하는 주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주식들에서 오는 그 포모가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자산 배분은 일단은 주도주가 한 60에서 70% 정도로 놓고 지금 바닥에서 조금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섹터들은 한 30% 내외로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도주라고 한다면 여전히 팀장님 조선 방산으로 보면 될까요? 조선, 방산, 화장품, 엔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렇게까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좁혀주셨고요. 반도체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직 주도주로 가기에는
뭔가요? 앞서 황 팀장님께서는 엉덩이 싸움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미중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장 지수가 올라가려면 결국은 반도체 투톱이 뛰어야 될 텐데 지수가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이쪽에 대한 관심을 높여보는 전략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뉴스의 민감도가 높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반도체 안 올라도 여기까지 왔는데요. 더 올라가려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노노노노. 일단은 이제 물론 갖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반도체까지 올라서 지수 네. 탄력 받는 걸 원하실 것 같은데 왠지 비중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많이 다들 포트에 반도체 없으신 분들이 없으실 거 아닙니까 네. 거의. 근데 그런 쪽으로 보는데 만약에 여기서 반도체가 탄력받고 지수가 급하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단기 정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그런 걸 바라는 것보다 이제 돌아가는 이제 징후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AI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바이든 대통령 때 만들어진 법,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한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뉘앙스가 잘못된 겁니다. 네. 폐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법으로 대체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규제. 다른 규제로 네. 대안을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뉘앙스만 보고 와 이거 이제 그럼 맘대로 나갈 수 있겠네 라는 쪽 아니고요. 네. 게다가 또 중국 쪽에 국가별 이제 통제 관련된 쪽들은 중국은 여전히 강화시키겠다는 쪽은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못 나갔던 뭐 중동이나 다른 쪽으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열어주겠다 이런 쪽으로는 볼 수 있는데 규제가 또 바뀐다는 얘기 쪽으로 보게 되면 그게 그나물입니다. 불확실성일 수도 있고요. 여전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마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지금 관세 피해 그리고 관세 무관 이쪽의 섹터가 딱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무관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죠. 하지만 언젠가 변화가 들어올 겁니다. 그게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아마 개인적으로는 중국과의 무역 관련된 쪽에서 약간 뉘앙스가 바뀌는 과정들. 그러니까 지금 145%가 돼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일단 낮추고 거기서부터 만약에 이거 시행 안 하게 이거 못 하게 되면 또 올려주고 하는 약간 변화된 모습들로 나와서 약간 무역 관련된 흐름들의 좀 미국의 스탠스가 조금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올라갈 쪽이 반도체입니다. 가장 먼저 탄력 있게 움직일 쪽이 자동차, 반도체 이런 쪽에 관세 때문에 피해를 봤던 섹터들은 또 반격할 준비를 하겠죠. 근데 그게 언제 어떻게 나오겠느냐? 모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릅니다.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만 믿고 반도체 쪽 포트 쫙 깔아놓고 여기서 저점 매수만 하고 있다가 비중이 이만큼 크게 늘었다가 안 나오게 되면 내 계좌는 시장 되면서 계속 쳐지는 거거든요. 소외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일부 정도의 비중은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흐름들 봐가면서 만약에 또 다른 섹터주가 많이 올라가지고 비중을 줄였다라고 하게 되면 그 비중 줄인 거 가지고 조금 더 비중을 또 늘리는 과정 쪽에 리밸런싱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반도체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다. 관세 피해 섹터가 급반등이 나오겠다. 이거를 예측하기에는 아직 모르는 거죠. 네. 모르는 쪽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 비전이 오늘 장에서 6에서 7% 상승이거든요. 이건 또 개별적인 이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전과 큰 시세 차이가 없이 상승폭이 유지되고 있어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한화 세미텍의 커진 존재감 그러면서 하나비전이 지금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 장비주 안에서 좀 돋보이는 흐름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름이 좀 약화되는 오늘도 4%까지 올랐다가 지금 음봉 전환이거든요. 요 이슈는 모르겠지만 힌트를 좀 촉으로 주시죠. 어떤 의미가 있는 오늘장인지 이 이슈에 조금 더 베팅도 괜찮은 건지. 최근 들어서 이 얘기 가장 많이 했던 쪽이죠. 맞아요. 한미 반도체 해야 돼, 한화비전 해야 돼. 그런데 기존에 알려진 건 한미 반도체다 보니까 네. 한화비전이 매매하기가 더 쉽다. 한화비전이 새로운 프리미엄 받기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되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한미 반도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마인데 실적도 확 돌아섰는데 라고 워낙 많이 올랐었었고. 그런 것도 있고 좀 많이 물리져 있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도 되는데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둘 다 이제 TC 몬딩 입장 쪽에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선택하는 과정 쪽에서 하이닉스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당연히 듀얼 벤더로 아니면 멀티플 벤더로 가져가는 게 좋겠죠. 네. 그 중에 하나의 선택이 그렇게 들어왔다. 그걸 가지고 한미 반도체가 뭘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런 쪽에서 다양한 접근으로 가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아마 다음 시즌 2가 나올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이브리드 몬딩이죠.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HBM4 때는 또 다른 변화가 나올 텐데 그런 쪽까지 준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과정 쪽에서 이어지는 변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미반도체는 많이 빠지게 되면 또 올라옵니다. 그런 어떤 저력 어느 정도의
좀 저점에 대한 믿음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보여줬던 멀티플 뭐 100배까지 들어오는 구간까지 들어오기는 뭐 50배, 100배까지 들어오는 구간까지는 보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확장으로 나간다라는 쪽들은 한화비전이 훨씬 더 그쪽에 새롭게 이어가다 보니까 더 이익다는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한화비전 지금 가격대면은 또 단기 저항권에 좀 들어오기 네.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하게 대응하는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자리가 맞게 되면은 한화비전 쪽으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 쪽엔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한미반도체는 빠지면 자리 보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점에서 비중 높으신 분들도 저점은 단단하기 때문에 대응 가능하다라고 비중 늘려서라도 이렇게 정리할까요? 아니면은 비중은 늘리지 말고 기다리자. 지금 이 자리에서요. 네. 한미반도체 지금 자리에서 비중 늘릴 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럴 만한 메리트가 아직 크다라고 없다.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잠깐 기다려 보시고 차라리 이제 SK하이닉스가 턴하면서 또 이제 나머지 반도체 쪽을 쭉 끌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관망 쪽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추가로 질문 이어가 봤습니다. 4위 넘어갈게요. 정책에 대한 힘이 또 한 번 강화되는 시장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위가 출범을 했다라는 소식도 나왔고요. 뭐 지역 화폐 여러 가지 움직이죠. 일단 친환경 여기에 포커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 오전부터 가장 핫했던 키워드 탄소 포집 이쪽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계속해서 정책적 모멘텀이 몰리고 있는데 탄소 포집은 아무래도 거래가 쏠리면 시세가 곧 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언급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어떻습니까?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받을 수 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주목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봅니다. 펀더멘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다. 말 그대로 테마 또는 네. 모멘텀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구간이고요. 탄소 포집은 아직은 우리가 스터디도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세 진짜 주도주가 어떤 종목인지 뭐 그린 케미칼이나 에어레인 같은 종목들이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 시총이 너무 작은 종목들이고요. 시장에서 단기 트레이딩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오히려 신재생 쪽에 오늘 CS윈드가 실적 발표를 잘했습니다. 실적 여쭤보려고 네. 했어요. 그러면은 풍력도 네. 어떻게 보면 많이 소외된 쪽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소외됐고 사실 네.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해상풍력 프로젝트도 많이 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안 좋은 뉴스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1기 때 보면 사실 초반에 별로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좋지 않다가 후반부에 가서는 신재생 에너지 쪽의 주가가 사실 상대적으로 전통 에너지보다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류가 나아갈 방향의 하나가 신재생인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지금 주가는 워낙에 밑에 있고 추세도 아직은 하락세입니다만 일단은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자산 배분을 전반적으로 주도주 쪽에 많이 놓으시되 스터디들은 이쪽에서 하시면서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섹터들은 하나둘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서 하나솔루션의 실적 나오고 네. 태양광 쪽의 반응이 하루 이상 있었잖아요. 네. CS윈드가 조금 전에 실적이 나왔다 보니까 궁금해요. CS윈드의 실적, 이 풍력에 미치는 파급력 또한 하루짜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은 사실 풍력은 태양광 대비해서 조금 더 늦고요. 네. 효율도 아직은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재생 쪽을 매매를 하실 거면 차라리 여전히 하나솔루션 쪽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재색에 대한 포트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자리인 것 같네요. 계속 질문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강해서 이 포인트 한 번 더 김민수 대표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계속 정책적인 모멘텀 봤잖아요. 뭐 실적도 나왔고요. 비슷한 결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비중 확보도 지금 구간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대표님 생각하시나요? 저는 반대입니다. 아니다. 지금 굳이 뭐 친환경 쪽을 찾아보고 거기를 대응한다. 물론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 지금의 야당이 항상 그런 색깔을 가져갔기 때문에 거기서 될 거야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은 친환경 쪽으로 뭘 해서 뭘 얻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에너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가 않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바로 지금 에너지 부족 사태. 그래서 며칠 전에 봤었던 유럽의 대규모 정전 사태. 하루는 운치가 있대요. 뭐 시꺼먼데 거기서 그냥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3일 걸리면 폭동 나옵니다. 우울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정전 사태가 급변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사회가 소유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전력을 계속 또 공급하고 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효율을 따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역시나 원자력이고 역시나 가스 발전이 가장 먼저 대두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쪽에서 신재생 쪽은 그나마 고른다고 하게 되면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그냥 태양광도 태양광이 아니라 하나솔루션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 그 많이요? 종목으로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만큼 올라왔는데 무슨이라고 하시지만 월봉 보세요. 저 밑에서 이렇게 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차라리 집중을 한다. 그러면은 원자력 쪽이나
그리고 또 가스 발전, LNG 복합화력 발전 이쪽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시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짧게만요, 대표님. 저희 네. 오늘 정책에서 사실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임플란트도 움직이고 지역 화폐도 움직임 나오잖아요. 네. 혹시 정책에 대한 키워드 가진 종목 가운데 그래도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쪽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 지금 지역 화폐 쪽들은 패스. 많이 패스? 올랐습니다. 예,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더 간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의 영역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임플란트가 새롭게 떠오르네요. 네. 근데 이쪽은 그래도 조금 더 체크해야 될 게 만약에 이제 중국 쪽이 이제 소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심리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에 진출했던 쪽과 함께 임플란트 쪽이 또 부각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기대는 있는데 여기서 추격한다. 그거는 아직은 조금 좀 힘들기 때문에 아마 오랜만에 움직이는 덴티움 정도까지는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확장은 시키지 않겠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또 이제 기존에 나왔던 정책 테마들도 다 되돌아가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 뭐 퓨리오사도 움직이고 일자리도 움직이고 막 그러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AI 소프트웨어 이쪽들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섹터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어떤 코스피 12개월 선행 PR과 관련된 쪽을 계산할 때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쪽을 본다. 그러면은 의외로 소프트웨어 강하다라고 했었을 때 그중에서 나올 수 있는 더 좋은 비전 아니면 카페24 이런 정도는 계속 체크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명까지 체크해 주셨네요. 저희 마지막 키워드 보러 가겠습니다. 오전부터 떨어졌고 크게 만회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 들어보도록 하죠. 황 팀장님, 네이버, 카카오 오늘 뭐 구글 여파라고 해야 될지 실적 여파라고 해야 될지 오늘 많이 흔들립니다. 네이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오후장의 흐름 포인트 좀 알려주시죠. 뭐 말씀하신 거 다죠, 뭐 사실. 어렵네요, 예. 그러면. 일단은 지금 물타기도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일단은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필요할 건데요. 잠재력들은 많이 갖고 있지만 시장에서 기대치 하는 것만큼 아직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랫폼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네이버, 카카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내용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비중 축소까지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네. 신규 진입 또는 추가 매수도 아직까지는 좀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의견도 짧게 들어볼게요. 증권가 간의 실적 악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쪽이 네이버입니다. 내일 실적 발표하는데 AI에 대한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네. 반전 힘들다고 봐야 될까요? 이번에 구글 그래가지고 알파벳에서 보여줬던 네. 고민이 그대로 막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구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글링 한다고 그러죠. 네. 검색할 때 구글링 막 했는데 그럼 그걸 연동하는 광고가 가장 큰 수익원이었습니다. 연동되는 광고. 근데 지금은 이거를 이제 약간 좀 AI 시대다 보니까 좀 바꿔서 제미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AI로 검색 엔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동안 보여줬던 광고 쪽과 연결되는 수익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애플과 연결을 시켜서 같이 성과를 보려고 하는데 애플이 그거를 약간 그러니까 약간 좀 손을 안 잡으려고 노력하는 쪽이죠. 그 손을 딱 수익성과 관련된 그어버렸네요. 쪽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럼 네이버나 카카오는 당연히 그런 비슷한 고민들도 같이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AI 속도도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변화까지 나온다. 고민스러운 거죠. 그런 쪽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큰 그림상에서 좀 확산이 될 수 없는 과정들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쪽은 조금 약할 것 같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들은 조금 작지만 그래서 내 안쪽에서 영역을 찾아가는 회사들 이게 더 좋겠다는 쪽에서 큰 거 말고 작은 걸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쪽에서는 두 분 모두 조금 시간이 분위기 전환까지는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부터 오늘 네이버, 카카오까지 골고루 키워드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민수 대표, 황유현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